정치권 소식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국회에서 한현희 기자는 예. 늦더라도 틀림없이 통과된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예. 근데 그동안 하도 논란이 많았고 또 옥신각신했고 계속 뭔가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되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왜냐하면 국민적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합당이 계속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물론 끝까지 뭐 열심히 검증하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어떤 명분을 쌓겠지만 예. 이거 자체를 무산시킨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합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세출 조정하는 문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크게 문제가 없이 뭐 물론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옆에서 예산안 같은 거 취재를 하다 보면 예, 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관들은 예산이 이제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예, 그거에 따라서 사업 조정 다 해놓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저렇게 국회에서 안 되겠다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대들이 좀 손해를 봐야겠다 하면서 깎아버리면 예, 뭐 바꾸고 조정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밑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국채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통합당은 그게 아니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이끌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예결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예결에서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4조, 그러니까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합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1조 2천억 원 이거는 세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통합당하고 민주당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예. 특별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천억 원 같은 경우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는 1조 정도 하려고 했는데 2천억을 더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정부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모든 거 없애버리면 정부가 움직일 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합의선에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한다고 상관없는 하면 거죠. 되죠. 그럼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과시키는 거는 전체 의견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통과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서 좀 크게 졌기 때문에 예. 여당한테 그냥 속절없이 밀리는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예. 그래도 할 말 계속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견제하고 있다. 이런 예. 모습도 보여야겠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뭐 저는 야당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꼭 통과가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긴급하게 지원돼야 되는데 긴급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도 하기로 했고 같이 상임위 예결위 함께 가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라고 오늘 밤에 통과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네. 이야기를 통합당으로 좀 넘겨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예. 그 앞에 당원 당규 뭐 과정을 고치는 과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4개월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더러 4개월만 하고 그냥 또 떠나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들도 아닌데. 맞아요. 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예. 문제가 근본적으로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대선 후보를 뽑을 때까지는 본인이 비대위를 이끌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간을 두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게 중앙 상임 전국이 전국위원회. 상임 전국이죠. 상임 전국위가 무산이 된 게 결국은 중진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진들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비대위가 오래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의 주도권은 어쨌든 중진들이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주도권을 본인들이 쥐고 가고 싶어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게 되면 예. 본인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40대 기술원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40대 젊은이를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선 후퇴가 압박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히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대를 한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본인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들어온다? 이건 약간 모양새가 예.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김재원 정책위의장인가요? 가서 이제 만난 찾아봤었죠. 모양입니다. 예, 뭐 맞습니다.
들리기로는 와인만 와인 속잔 세 잔 마시고 마시고 왔다. 왔다. 이렇게 얘기는 얘기했죠. 됩니다만은 가서 얘기를 했겠죠. 저희가 어떻게든 예. 다시 이거 뜯어고치고 상황을 맞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다는데 근데 이제 일사부재이 아닙니까? 똑같은 예, 걸 그렇죠. 또 안건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릴 수 없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다시 연다고 한들 중앙 그러면 상임 정국위가 예. 과연 이거를 통과시킬 건가? 아, 상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경태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당원들도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추진한다? 그거는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고 장담을 못해요.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상임 정국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당원을 바꿀 수 없고 예. 당원 당규는 분명히 8월 31일 날 전당대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바꾸려면 결국은 이제 상임 정국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상임 전국의 멤버들을 바꿔야 된다. 되죠. 그런 아,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러면 또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오셔서 예. 비대위원회를 꾸려 가시면서 스스로 바꾸시면 그렇죠. 안 되나요? 그것도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 중앙위의 의원들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본인이 일단 들어오셔서 비대위에서 다시 당원 당규를 바꾸는 방법 예. 시도를 해서 이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위 우리가 노욕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본인이 당권을 잡고서 당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중진들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들어올 거냐 하는 부분은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비판을 수용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당권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어떤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임기를 조정하거나 한다면 이제 또 리더십에 문제가 그럼요. 생기겠죠. 안에서 잘 생길 따르질 않겠죠. 그럼요. 안 예. 따르죠. 그리고 중진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흔들 겁니다. 계속. 그러면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힘을 가지고서 비대위를 추진하면서 당의 개혁이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 최고위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 상당히 들어오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려면 글쎄 뭐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전능한 능력을 갖고 예, 있는지 예.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예. 새로 뽑힌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자기네 내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표를 뽑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렇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장재훈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김정인 위원장 카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카드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한 분만 놓고 지금 계속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충분히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거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한편에서 이런 주장도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의 주장 중에 예.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일단 본인이 들어오셔서 예. 8월 30일 날 전당대회 열면서 본인이 출마하는 한 이것도 세 번째 안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를 쭉 검토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세 가지 안 다 사실은 국민적으로 박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정작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40대 기수론의 맞습니다. 예. 40대 기수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혹시 짐작하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 보수 중에서는 그동안 계속 대권론에서 후보로 여러 가지 거론됐던 분 중에 한 분이 홍종욱 전 의원이에요. 아,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젊은 이미지 또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고 김세현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이 좀비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이 두 분이에요. 홍정욱 전 의원, 그다음에 김세현 지금 의원, 현 의원 이 두 분이 40대 기수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이번에 이제 당선된 분들 중에 예. 거론된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이제 당선인이죠. 예. 그다음에 김형동 당선인, 배현진 당선인, 정의용, 황보승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에 두 분에 비하면 이분들은 약간 좀 이제 그렇죠. 무게감이 떨어지는 예. 부분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앞에 두 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예, 정치권하고 또 자녀 문제가 좀 자녀 문제가 불거진 있어요. 게 예, 있고 맞습니다. 김세현 의원은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 당을 다시 수습하는 역할로 등장을 할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예.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꾸겠다. 이런 명분을 아하.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면 김세현 의원이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잖아요. 지금 예. 당 내에서 찾는다는 가정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는 통합당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원내대표 선거 곧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서 비대위원장을 찾는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선 통합당은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 과제인데 예. 아직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시민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예. 일이 터졌습니다. 결국은 양정숙 당선인 맞습니다. 여긴 결국 부동산의 차명거래, 예. 차명거래에서 빚어지는 세금의 탈루 의혹. 예.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번져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인물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민주당이 인물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예. 민주당이 또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 이분이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선출됐다가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됐다가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간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1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한 측에서 얘기하기는 부동산 문제는 검증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6년에 공천심사 한번 받았고 예, 예. 또 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도 했었고. 하시고 예, 예.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시고 위원도 하니까 했었죠. 뭐 다 돼 있겠지 뭐 이렇게 쉽게 너무 넘어간 쉽게.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예. 하더라도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견되게 되면 결국 민주당 전체의 검증 시스템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예.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분이 지금 나오는 태도도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만약 정말 이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를 하셨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 저는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예.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렇게 버티시면서 본인은 물러나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민주당도 어쨌든 이건 사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으시면 예. 일단 제명 처리가 될 거고 그렇죠. 제명 처리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를 또 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당선 무효 소송으로 또 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소송이 벌어진 다음에 뭐 그럼 이기든 지면 뭐 끝이지만 예, 예. 이기면 또 복당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절차를 과연 밟아 나가려고 하는 건지 본인은 완강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완강해요.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치기로 했잖아요. 예. 그때까지 자기는 버티고 있다가 버틴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가 예. 합당되고 나면 거기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 부담이 계속되고 이게 이슈가 되면 될수록 누가 부담을 받겠습니까? 예. 본인도 물론 비판을 받지만 민주당이 계속 부패를 받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계속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총선거는 끝났는데 예. 한쪽에서는 선거가 잘못됐다고 난리를 예. 치고 또 한쪽에서는 지도부를 못 꾸리고 예. 또 한쪽에서는 도대체 인물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라고 예. 또 비난을 받고 아직 선거의 후유증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좀 위기 상황이고 예. 잘 넘겨야 될 상황인데 아직 정치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좀 불안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